시장을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부동산엔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해결의 시간인데요. 자, 이 시간도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우리 한종훈 대표와 계속해서 함께해 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망이 궁금하거나 부동산 실전 투자에 있어서 다양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우리 부동산엔 공식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고민이라도 명쾌하고 상세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부동산엔 이제 고민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저희가 만나보기 전에 연일 계속 뜨거운 세미나 이야기 잠깐 해보고 갈까요? 세미나 많은 분들이 지금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새 정부 정책에 따른 투자 전략을 공개한다.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뭔가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투자처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서 하면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항상 우리의 목적은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최대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네, 우리 투자자들은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과연 어딘지, 그런 지역을 현 정부에서 가장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예측해서 짚어보는 시간들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시간과 장소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도봉구 창동 주공 4단지 아파트 15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60대 남성분이신데요. 도봉구 창동 주공 4단지 15평을 보유하고 계시나 봐요. 투자 목적으로. 투자 목적인데 이제 결론은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네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재건축 여기 이제 안전진단 통과해서 이제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로 진행을 하는 아파트인데 이게 91년도에 지은 오래된 아파트죠. 그리고 1,700가구 정도 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일단 주공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주공. 그래서 근데 여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 숲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변이 전부 다 그냥 푸르른. 그래서 정말 그 환경 가치가 상당히 좋은 아파트인데요. 여기 녹천역 역세권 초역세권에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리고 창동역까지는 도보 한 10분 정도 걸리는 창동역엔 GTX C 노선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그리고 바로 이제 초안산이 있어서 거기 뭐 산책도 할 수 있고 아주 공원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아파트예요. 재건축을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비오톱 규제가 풀렸어요. 그 비오톱 규제라는 게 뭐냐면은 비오톱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이제 등급을 나누는데 1등급은 개발 행위가 아예 제한이 되는. 개발 제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린벨트라고 하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 거기다 더 강력한 그런 규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아예 절대적인 보존 대상.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곳. 그 완전히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자연 생태계. 자연 뭐 도롱뇽 그런 자연 뭐 생태계 살리기 뭐 운동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 완전 생물 서식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호해야 된다. 이래서 1등급으로 계속 묶어놨던 데인데 여기가 지금 풀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풀렸으면 좋은 개발 쪽에서 좋은 거 아닌가요? 개발 쪽이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묶여 있으면은 여기는 대출도 안 나와. 대출도 안 나오고 규제가 상당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가 풀리게 되면은 상당히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한마디로 엄청난 이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추가 부담금도 많이 줄어들 거고 사업성이 한마디로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그 반포 미도 1차, 그다음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창동 주공 4단지 이런 데들이 완전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비오톱 규제가 풀리게 되면은 상당한 혜택을 볼 걸로 예상이 돼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훨씬 더 동력을 더 받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성도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곳이지 여기는 갈아타기를 지금 하면 안 되는 곳이다. 아.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결론은 아직 풀리지는 않았으나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가요? 풀리는 거예요. 아, 풀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네. 예, 한마디로 숲세권이나 똑같고요. 지하철도 가깝지. 네. 그 상당히 쾌적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요거만 한번 더 여쭤볼까요? 평수입니다. 15평입니다. 예.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15평이라고 하는 여기가 것은 선호 평수는 15평, 17평, 21평 이렇게 그래요? 3개 평형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 주공 아파트들이 전부 다 작아. 근데 이게 소형평형으로. 그렇군요. 저는 보통 아파트라고 하면 제일 작은 게 20평대 20평대죠, 이렇게 보통 얘기를 우리. 하는데 15평이라고 해서 이게 좀 특수한 건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음. 좋습니다. 첫 번째 고민 주신 우리 아버님이시죠. 60대 남성분이 우리 아버님 투자 그냥 꾹 눌러 앉고 계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지역이 생활터전이 있는 곳이라서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장성마을 2단지 아파트 25평, 25평 괜찮은 것 같은데 제 판단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들어가신 건 아니고 이제 고민 중이신 거잖아요. 장성마을 2단지 25평, 25평 아파트 네. 일산 서구입니다. 예, 여기 한 600세대 가까이 되는 네. 엄청나게 큰 단지는 크네요. 아니지만 큰거 600세대 그때 700세대였죠. 큰 단지의 기준은. 1000세대. 1000세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요? 700세대 이상은 그래도 크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1000세대, 하여튼 네. 600세대. 그래서 여기가 20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예요. 네. 30평대도 없고 20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라서 제가 예전에도 여기는 대화역 역세권이고 밑으로 가면 이제 바로 킨텍스가 GTX A 네. 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일산에서 유일하게 거기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긴 곳이죠. 그래서 상당히 리모델링 가능성이 큰 아파트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지금 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추진하다가 뭔가 뭔 이유 때문에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대화역 바로 역세권에 있는 단지고 옆에 또 백병원 있거든요. 일산. 네. 그 백병원도 있고요. 그래서 뭐 GTX A 노선, 킨텍스 역도 밑으로 가면 있고 그 주변이 여기는 어차피 지금 당장 리모델링이 됐지는 안 되든 간에 여기는 가치는 앞으로 좀 더 커질 아파트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저는 그래요? 맞다. 그래서 안목이 있으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근처 서구 지역에 장성마을 2단지 아파트 말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도 그 사업성이 나오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파트를 사든 아니면 재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빌라를 구입을 하던 네. 역세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이건 바로 역세권에 붙어 있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오래된 아파트는 맞아요. 95년도인가 뭐 이때 입주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생활 어떤 편리성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더라도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일산은 우리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 일기 신도시의 가장 큰 단점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가 없어서 옛날에 우리 신도시는 배드타운이다. 그래서 신도시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지금 일자리가 많은데 분당이잖아요. 그렇죠. 분당. 근데 일산도 일자리가 없다가 바로 밑에 이제 그 GTX, 킨텍스 여기 네, 생기면서 네. 그쪽에 일자리가 크게 들어오면서 이쪽에 유일하게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라서 여기는 앞으로도 상당히 그 유망 지역이다. 투자로서도 유망하고 거주로서도 참 괜찮은 지역이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괜찮은 선택이다. 그리고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양시 빠르게. 예. 지금 시장이 조금 심상치 않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좀 더 빠른 속도로.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말씀은 가격 상승에 대한 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이클 주기가 최소한 올 뭐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이후에는 또 다시 그 이유는 누구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죠. 저도 이제 시장을 예측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쭉 여태까지 해온 걸 보면은 한 1년 정도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 후는 잘 모르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어쨌든 1년 뒤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저렴할 테니 당연하죠. 네. 지금이라도 얼른 좀 속도를 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심이 많은 40대 직장인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돈이 적어서 고민인데요. 2억 5천만 원으로 이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부동산 투자는 처음이라서 겁도 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자, 2억 5천이라는 자금이 있으시고요.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처음이시랍니다. 그럼 일단 정보 찾기부터 힘드실 것 같은데 한숨을 길게 해주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네. 이게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잖아요. 저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냥 저한테 그냥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재개발 투자가 어떤 우리가 재테크에 저는 이제 이게 틈새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이 네. 재개발 투자라는 거는 처음에 시작해서 그 낡은 집이 나중에 새 집으로 바뀌어서 들어갈 때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너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어느 세월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조금 젊고 아직 뭔가 사회생활 하면서 돈을 버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재개발 투자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재개발 투자라는 거는 단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 구역 지정이 된다든지 그럼 가격 뛰거든요. 그럼 조합 설립되면 또 뛰어요. 또 사업 시행 인가하면 또 뛰어요. 관리처분 이런 단계들이마다 가격이 오르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타이밍에 내가 팔고 이익을 취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재개발 투자예요. 네. 무정 끝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지어질 때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뭔가 재테크를 해서 내 재산을 불리고 싶은 분들은 이런 재개발 투자가 상당히 유용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세한 얘기를 제가 만약에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죠. 초보니까 초보자시니까 자세한 정말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면은 그냥 저한테 직접 오세요. 그럼 그래요. 제가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세미나에 오셔서 상담을 좋습니다. 신청하셔도 되고. 좋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거 한번 여쭤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또 저의 오늘 궁금증은 뭐냐면 이분이 지금 2억 5천을 갖고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예. 가능은 하겠지요. 뭐 찾아보면 있겠지요. 그럼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이 부동산 재개발하면 기간이 길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네. 그 기간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내가 팔 수 있는 타이밍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대체 2억 5천 정도를 우리 시청자분처럼 2억 5천 정도를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내가 창출되는 수익금이 얼마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2억 5천에서 끝까지 가면 따블이 되는 건지 따따블이 되는 건지 뭐 10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대충의 가격대라도 알았으면 저기 좋겠는데 그 저도 예전에 세미나 갈까요? 2013년도에요. 2013년도. 13년도에 제가 한남 뉴타운에 저희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올라온 분들을 한남 뉴타운 상구역에 투자를 시켰는데 네. 그때 그 빌라 방 2개짜리 빌라의 매매 가격이 네. 한 3억 5천 정도 그 됐거든요. 당시에 3억 5천. 네. 예, 그러면은 투자금이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갔어요. 네. 투자금이 한 2억 5천. 많이 들어갔으면 3억. 음. 지금 얼마냐면은 지금 한 30억이 넘어갈 거예요. 지금 30억이 넘는다고요? 네. 그러면 잠깐만 이걸 어떻게 따져야지?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니까 일단 20년은 넘었습니다. 그렇죠. 20년이 넘어서 30억의 가치. 어쨌든 그분이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면은 뭐 2억 갖고 엄청난 가치 창출을 그렇죠. 하신 건데 2억 정도를 2억 5천 정도를 매매를 하셔서 3억 5천까지 가고 그다음에 쭉에 30억까지 갔다. 아, 계산 힘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도대체 부동산 투자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네, 우리 어떻게 재개발 계산해야 투자는 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재테크를 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부동산으로 무슨 큰 떼돈을 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동산도 재테크의 일종이기 때문에 재테크를 한다는 개념 뭐예요? 내가 2억을 만약에 실제로 내 돈 2억을 투자했을 때 네. 1억을 벌면은 수익률이 50%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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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성공입니까 아닙니까? 성공이죠. 성공이죠. 일단 그런 개념을 하셔야 플러스는 된다. 무조건 성공인 예, 거죠.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항상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은 여기서 요 단계에서 내가 빠져나올까? 아니면 이거 보니까 좀 더 좋아질 것 같아. 더 가져갈까? 그때 고민하면 되는 거지. 네. 그걸 처음부터 뭐 끝까지
10년, 20년 가져가는 투자는 사실은 지쳐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지치죠.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많은 분들은 끝까지 가져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거 않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게 궁금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기간이나 이런 걸 좀 따져서 가봐야 되는데 도대체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2억 5천, 뭐 2억, 3억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종잣돈을 투자를 했었을 때 도대체 어느 만큼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성공을 하는 건지가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네. 이게 계산을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냥 네네. 계산 그런 분들이 잘 못해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떤 분들이 잘하나요? 계산 잘 못하는 분들이 그냥 묻어놓고 그렇죠, 이즘을 그렇죠. 그럼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뭐 이게 어디 날아가겠어 내가 갖고 있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저 철저하게 그럼 여유 자금이 필요한 거네요. 여유 자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 해보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만나봤는데요. 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엔 공식 이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우리 한종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